어느 평범한 주말 밤 나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피곤한 상태였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꺼내어 인터넷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기괴한 공포썰이었다. 이야기는 어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이 마을은 특별히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바람소리라 했고 또 다른 이는 숲속에 사는 동물의 소리라 주장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체불명의 소리는 더욱 명확해졌고 마치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 소문은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조심스럽게 퍼져나갔다. 몇몇 용감한 젊은이들이 그 소문의 근원을 찾기 위해 밤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마치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듯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히고 말았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마을 외곽의 오래된 폐가 근처에서 이상한 일을 목격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명확히 무엇을 보았는지는 말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노인이 그 폐가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폐가는 50년 전 어느 젊은 부부가 머물던 곳인데 불행히도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내는 그 상실감에 정신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이후 아내는 마을 사람들에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고 결국 차가운 겨울 어느 날 자취를 감춰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폐가에 남아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겨울이 지나고 눈이 녹아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그저 과장된 마을 전설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내 스마트폰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중 일부는 실제로 그 마을에 가 보았다는 이들의 증언을 담고 있었다. 이들은 마을 밖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다거나 폐가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 사용자는 심지어 글을 올리면서 절대 그 집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며 이전에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 속 폐가는 느껴질 정도로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나는 이 공포썰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알 수 없는 폐가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이었다. 계속해서 글을 읽다 보니 마치 그 집에 나도 가봐야만 할 것 같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렇지만 이내 내 이성은 그것이 그저 인터넷상의 이야기임을 깨달으며 나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 마침내 내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쯤 나는 잊고 있었던 문득 이상한 사실을 떠올렸다.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예전부터 이웃들 사이에 흉가라고 불리던 곳이었다는 것이었다. 이 생각에 나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침대에 누운 채로 나는 방 안을 둘러보았고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소리뿐이었지만 왠지 그날따라 특별히 서늘하게 느껴졌다. 나는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하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작스럽게 머리맡에서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히 내가 인터넷에서 읽었던 이야기 속 그 소리와 같았다. 순간적으로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서 그 소리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렸다.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용기를 내어 방을 한번 둘러보았다.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고 그저 내 상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날 밤은 결코 깊이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흐느낌이 귓가에 재생되는 듯한 기분이 계속 들었다. 며칠이 지나고도 그날의 경험은 잊히지 않았고 나는 조용히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그저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에 스스로가 너무 몰입했기 때문에 생겨난 착각이라고.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가끔씩 그날 밤의 경험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곤 했다. 그리고 이렇게 나는 가끔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그런 썰들은 그저 이야기일 뿐이라고. 하지만 경험한 나로서는 그들이 모두 허구라고만은 확신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깊은 잠에서 깨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윙윙거렸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마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다시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방 안에 나 말고 누군가 더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침대에서 몸을 익혀 방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기분은 여전했다. 알 수 없는 오싹함에 몸을 떨었다. 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 차디찬 공기가 발끝을 스쳤고 다시 침대 위로 몸을 숨겼다. 그때였다. 방문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한참을 기다렸다. 시간을 보니 3시 10분, 괜히 긴장했던 걸까 싶어. 다시 잠자리에 들려는 찰나 이번에는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드는 듯한 규칙적인 소리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창문을 바라봤을 때 그곳에는 창틀을 부여잡고 있는 창백한 손이 보였다. 그 손은 사람의 것처럼 보였으나 뼈마디가 이상할 정도로 길고 날카로웠다. 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상반신을 허공에 드러낸 채 반쯤 기댄 모습의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그림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부자연스러웠고 웃고 있는 듯 보였으나 그 웃음 속에는 전혀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이상한 기운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고 그녀는 창문 밖에서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뭐라고 중얼거렸다. 순간 나는 그녀의 입모양을 보며 알아챘다. 그녀는 여기 열어줘 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창문에서 멀어져 문이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때 방문 뒤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명확했다. 문을 열어야 하는지 순간적으로 갈등이 일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가득했지만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열자마자 아무도 없는 빈 복도가 나타났다. 여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창밖에서는 분명 그 여자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나는 방 밖으로 나와 인기척이 없는 동네를 미친 듯이 달렸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해가 뜨자마자 그 오싹한 기운은 사라졌다. 나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었고 2번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몇 년 후 그 일을 잊고 일상을 살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그 집에서 과거에 어떤 참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오래전 한 여인이 그 집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었고 그 이후로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다는 소문이었다. 나는 그 게시물에서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보았고 그 순간 소름이 돋았다. 어쩌면 내가 본 것은 그녀의 마지막 고통의 흔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찔했다. 그 이후로 나는 밤마다 가끔씩 그녀가 떠올랐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자신의 사연을 전하고 싶어하는 것만 같았다. 3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긴 공포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대학 시절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했는데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며칠 동안 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찾은 곳이 충청남도 어느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은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사람도 많지 않아 완벽한 휴식처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마을에서 꽤 떨어진 산중턱에 위치한 작은 펜션을 빌렸습니다. 펜션 주인은 매우 친절했던 중년 부부였습니다. 부부는 우리가 도착했을 때 따뜻한 차를 꺼냈고 저는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이상하리만큼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변 환경은 너무 조용하여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날에는 모두 피곤해서 별다른 일 없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것이 사람의 낮은 신음 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창문 아래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창밖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그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은 밤새도록 누군가 자신의 창문을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긴장이 풀리지 않았지만 낮에는 별다른 일이 없어 모두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산책하면서 우리는 펜션 근처에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다 썩어가고 있었지만 무언가 매혹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못 이겨 우리는 그 폐가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마치 시간에 의해 멈춘 듯했고 방 모든 곳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안방 중앙에는 깨끗한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고
사진 속 인물은 우리를 맞아준 펜션 주인 부부였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 사진을 본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이유 없이 소름이 돋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온 우리는 밤이 되자 다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 우리 방문 앞을 서성이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희는 혼란스러웠고 혹시 장난이라도 친 게 아니냐며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세 번째 날 밤 결국 한 친구가 참지 못하고 창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대신 창문을 여는 순간 불쾌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강하게 들렸고 우리는 침대 밑에서 꿈틀거리는 소리를 느꼈습니다. 급히 방을 나와 부부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펜션 주인 부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들이 있던 방은 비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펜션 주인 살해 사건, 아직 잡히지 않은 범인과 같은 제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즉시 짐을 싸서 펜션을 떠났습니다. 도로에 나와 가까운 경찰서에 이 사실을 전했는데 경찰은 펜션이 몇 년 전부터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부부는 몇 해 전에 살해되었고 그 뒤로 아무도 거기에 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본 부부는 누구였던 걸까요?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마을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친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으며 그때의 경험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갈 때는 항상 조심하세요. 때때로 어떤 장소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니까요.